반갑습니다. 엑셀 기본 기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 중첩 함수에 대해서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 동영상을 다 들으신 분은 엑셀 파일을 제가 하나 첨부해서 드리는데, 그 실습 예제라는 파일을 작성을 다 하셔서 그 파일을 과제란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함수의 종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표를 보여드리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수학 삼각, 그 다음 통계에 관련된 함수, 그 다음에 논리적인 요 함수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수학 삼각에 대한 함수를 먼저 살펴보시면 sum이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sum은 우리가 엑셀을 실행을 할 때 자동 합계에 해당되는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um 함수를 불러내고 그 안에 이제 인수들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 가 되고, 그 다음 sumif는 말 그대로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에 맞는 그 애들만 가져다가 우리가 함수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한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그래서 반올림과 관련된 함수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써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3,590원이다 라는 돈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나는 나는 그 10원짜리에서 90원인데 어쨌든 10원짜리에서 나는 반올림된 그 값으로 이 해당되는 값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라운드 함수에 이 돈이 들어있는 자리가 만약에 A1 셀이다 라고 하면 A1 셀에 들어있는 값에 소수점 두째 자리라고 하면은 말이 쉬워져요. 예를 들어 0.234 라고 하게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나, 두째 자리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원의 자리 소수점이 여기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있느냐, 그 다음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 자리에 있는 걸 내가 의미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자리가 양수로 표현을 하거나 음수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의 자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이런 형태로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수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을 하는데, 거기에서 반올림할 자릿수에는 이 자리가 소수 자릿수는 제로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써서 오른쪽으로 소수 자릿수는 플러스 0력,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도 마찬가지 올림과 버림에 대한 거고, 자릿수는 라운드 함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논리 함수인데, 논리 함수는 if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f는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식의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참이라면 두 번째 있는 이 결과를 잡고, 만약에 이 식이 거짓이라면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있는 이 값을 찍어라 하는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if는 인수가 3개가 전달이 되어서 지정 조건에 따라 참일 때, 거짓일 때 찍혀야 되는 값을 나타내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f error라는 함수는 실제로 그 값이 if에 대한 에러 값이 참이면 true로, false면 false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오타가 있습니다. end가 아니고 if error라고 여기가 적혀져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PPT 자료를 다운받거나 하면 요걸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ND 함수입니다. AND. 자, AND와 OR은 실제로 여기에 전달되는 그 값들의 그 결과를 true 아니면 false로 전달해 주는 그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ND OR 함수 같은 경우는 중첩해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if 뭔가 같이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니까 뒤에 예제에서 요거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가 있습니다. 논리 함수.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봤던 OR이나 AND 그런 부분을 같이 쓰는데 여기서는 O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if문으로 불러내는데 문제는 해당되는 그 점수에 따라서 그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뭐 얼마 이하면은 탈락 뭐 이런 이제 조건을 주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각각의 C3번 셀에 있는 값, 그러니까 근무 태도에 해당되는 값, 그 다음 동료 평가, 그 다음 어학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값들이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개의 항목들이 무조건 80보다 작다면 어느 하나라도 작다면 걔는 탈락이다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f 그 다음에 OR. 자, 이 OR이라는 그 함수를 if문 안에서 우리가 조건 식자리에 불러내 주기 때문에 이때 if를 불러낸 첫 번째 인수 자리에서는 이름 상자라는 이곳에서 함수 OR을 불러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에러가 날 거고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if 갈로 열고 or 갈로 열고 이렇게. 자, 그래서 C3에 있는 값이 75, 80보다 작은 얘는 75가 들어있고 D3번에 대한 값은 85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E3번은 9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이에요. 앞에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각각을 비교해서 뭐라도 하나가 적다면 그때는 탈락이라고 해라. 요런 식으로 쓰죠. 근데 전부 다가 폴스예요. 다 80 이상이 넘어요. 그때는 나는 통과라고 찍겠다. 요런 형태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 예제를 엑셀 파일로 넣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식을 넣어보고 다 입력을 해서 첫 번째가 탈락 제대로 나왔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의 검은 점을 아래로 끌어서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날짜 함수입니다. 날짜 함수. 날짜는 today, year, month 요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today는 현재 컴퓨터상에서 그 설정해 놓은 날짜를 읽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oday는 인수에 전달되는 값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today라고 해서 함수 인걸 나타내기 위해 갈로 열고 닫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year은 내가 해당되는 날짜 연, 월, 일을 지금 2020 4월 2일 이라고 해서 이 year 함수를 내가 이렇게 입혀주면 결과는 2020년이다. 요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 month는 4라는 요 숫자를 나타내 주겠죠. 그래서 내가 전달한 그 값에서 연도와 그 다음에 월, 그 다음 일을 나타내어 준다라는 겁니다. day. 자, 그 다음에 날짜 시간 함수 중에 d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내가 전달한 값을 숫자 값을 year 자리, month 자리, day 자리에 넣게 되면 date 얘는 내가 넣은 그 값을 연, 월, 일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예제 탭에 날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값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주어진 값에 대해서 얘들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텍스트 함수입니다. 텍스트 함수는 left, right, mid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영진전문대학이라고 글자를
이렇게 놔두고요. 레프트 함수를 써서 레프트 함수에 영진전문대학 글자가 있는 위치를 주겠죠. 거기서 하나만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0이라는 글자를 출력하게 되죠. right는 똑같이 텍스트 영진전문대라고 해놓고 얘를 3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영진전문대라는 글자 문자 열 중에 오른쪽에 3개만 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전문대 얘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대구 영진전문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중간에 영진이라는 이 글자만 필요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자리부터 몇 개? 2개만 이렇게 되죠. 그때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mid입니다. 자, 그래서 대구 영진전문대학이라는 학교 이름이 있는 문자 열을 주고 스타트 자리 세 번째 자리에서 2개만 하게 되면 영진 요렇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텍스트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perl이라는 함수와 그 다음 search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글자를 첫째 글자는 대문자로 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데 그닥 그렇게 쓰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텍스트 함수에는 프로프랑 search라는 요런 함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 함수를 해볼 수 있는 예제도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문에서 나타내는 대로 우리가 함수를 한번 써서 결과를 한번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함수 중에 논리 함수와 그 다음에 날짜 함수를 중복해서 써서 중첩 함수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낼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자, 지금 아까 if에 5월을 썼던 것처럼 if를 쓰고 2열 함수를 써서 연도를 구해내고 그 연도 값에 따라서 나는 값을 이렇게 찍겠다. 자, 근데 이제 2열 함수, 자, 요거 봅니다. if를 불러내고 2열 함수를 써서 C3에 있는 C3번 셀에 있는 날짜 값을 전달을 하겠죠. 자, 날짜를 봤더니 2015년 3월 11일입니다. 그래서 2014와 같으면 별하반일 텐데 2015죠. 그러니까 이 조건식의 결과가 false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라 뒤에 있는 if절로 갑니다. 자, 그래서 if 안에 다시 또 한번 물어보죠. C3에 들어있는 이 값이 연도가 2015하고 같으냐? 만약에 맞다면 다솜. 그렇지 않으면 또 if면 false라면 빈칸으로 돌아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15년이니까 다솜반, 2014년은 처음에 걸러지기 때문에 별하반이라고 들어갈 거고 2014, 2015년도 아닌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빈칸. 그래서 이 자리에 빈칸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린 예제의 기본 예제 4번 탭에 있는 그 자리에 함수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마우스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을 끌기를 아래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본 예제 5번입니다. 여기서 날짜와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중첩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보시면 나이를 구하는 건데요. 나이는 주민번호에 있는 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식은 여기서 주어졌습니다. 주민번호에 날짜를 뽑고
그 날짜에서 그 다음 올해 연도에서 주민번호 날짜 수만큼을 빼고 거기에 다시 1900이라는 숫자 값을 빼서 실제 나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이를 구하고 나면 또 주민번호에 지금 여기 보면 조갑재라는 사람이 60년 12월 4일인데 하이픈 뒤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갔죠. 그럼 요걸 보고 1이니까 얘는 남자, 만약에 2라면 여자. 그 다음 우리가 2000년도 이후부터는 3, 4 번호까지 가죠. 그래서 3이면 남자, 4면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제에 들어간 거에는 주민번호가 1 아니면 2밖에가 없어요. 1 아니면 2밖에 없으니까 요 자리에 해당되는 값 하나를 가지고 와서 1이면 남자, 2라면 여자 요렇게 찍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 작업이 아래쪽에 보면 예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if 함수처럼 뭐 어떤 함수를 불러내고 그 안에 또 다른 함수를 불러낸다 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름상자라는 곳 거기를 클릭하셔서 우리가 함수를 불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법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식 입력 줄에 요 식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셔서 오른쪽 하단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주어진 엑셀 파일을 실행해서 결과를 얻은 다음에 파일명을 학번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과제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